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테 진행을 맡은 유혜빈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1월이라는 기대와 설렘 혹은 걱정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위클리 아르테에서는 한 해의 출발선과 잘 어울리는 무대들을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소희 그리고 정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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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첫 번째 픽 스테이지. 오늘은 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무대 준비해 주셨을까요? 혹시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청춘하면 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또 자주 보는 건 맑은 하늘이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그런 장면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청량한 느낌의 청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태로운 느낌의 청춘이잖아요. 좀 반항적인 눈빛이라던가 이 흰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또 가죽 자켓 이런 것들을 무심하게 걸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걸 바로 알 것 같은 게 뭔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 모습, 아마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 세계가 기억하는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 제임스 딘입니다. 24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강렬한 눈빛은 전세기가 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만나볼 작품은요. 2026년 새해를 가장 뜨겁게 달굴 기대작, 이 전설적인 배우의 삶을 아주 독특한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제임스 바이런 딘입니다. 먼저 스판 영상 함께 보고 오실까요? 네, 와, 이렇게 영상만 봐도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목이 제임스 딘인 줄 알았는데 또 방금 보니까 제임스 바이런 딘이네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바이런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예리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제목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 바이런 딘, 제임스 딘의 본명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가상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단순히 제임스 딘의 일생을 나열하는 전기와 같은 뮤지컬이 아닙니다. 이 아주 기발하고 엉뚱한 판타지 설정이 더해졌는데요. 이야기는 1955년 제임스 딘이 캘리포니아 46번 도로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 유명한 포르쉐 550 스파이더 사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찰나 그의 앞에 누군가 짠 나타납니다. 바로 저승사자 사신인데요. 이 사신의 이름이 바로 바이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보통 사신이라고 하면 검은 도포를 입은 이런 우리 무섭고 차가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런은 제임스 딘의 엄청난 열혈 팬이라는 설정입니다. 사신이 팬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신선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본인이 데리고 가야 할 망자의 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이런은 제임스 딘을 살려주나요? 네, 이렇게 팬심이 가득한 바이런은 제임스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로 너의 삶을 편집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삶을 편집한다고요?
영화 필름처럼요? 네, 맞습니다. 제임스는 어쩌면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런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두 사람은 제임스의 과거와 그가 출연했던 작품 속을 여행하는 기묘한 로드트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자신의 인생을 편집할 기회를 얻은 스타와 그리고 또 그를 덕질하는 사신의 로드트립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는데 이렇게 또 두 캐릭터의 케미가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미 공연계에서는 소문난 웰메이드 기대작입니다. 2024년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면서 리딩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 완성도를 인정받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2025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창작산실 선정작이라고 하면은 믿고 보는 작품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력까지 있다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일까요? 네, 바로 C101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요. 블루레인이나 죽거나 죽이거나 같은 독창적인 작품을 많이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소희 아나운서 사실 제임스 딘 하면 에덴의 동쪽이나 이유 없는 반항, 또 자이언트 딱 이 세 편으로 대배우가 된 스타잖아요. 그 특유의 고독하고 또 반항적인 아우라를 이렇게 무대 위에서 표현하려면 부담감이 또 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누가 2026년에 제임스 딘이 될까요? 네, 그래서 캐스팅이 공개되자마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최고의 배우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감추고 있던 청춘, 제임스 딘 역에는요, 4명의 실력파 배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슈퍼스타 K5 준우승 출신으로 가창력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분이죠. 뮤지컬 트레이스 유애닛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까지 인정받은 박시환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박시환 배우 특유의 호소력 짙고 애절한 목소리가 제임스 딘의 고독과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또 랭보, 미아 파밀리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문경초 배우, 빵야, 모리스 등 매 작품마다 캐릭터 그 자체가 된다는 평을 듣는 홍승한 배우, 그리고 루드윅, 아몬드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을 보여준 조한지 배우가 함께합니다. 네, 박시환, 문경초, 그리고 홍승환, 조한지까지 사실 이 네 배우가 모두 대학로에서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이잖아요. 또 각자가 해석하는 제임스 딘이 다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벌써부터 모든 캐스트를 다 봐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네, 이 고민 정말 더 깊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임스 딘의 파트너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신, 바이런 역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신이지만 유쾌하고 또 진정성 있게 제임스를 바라보는 바이런 역에는 장재웅, 황두현, 최민우, 강병훈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장재웅 배우 같은 경우에는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재기발랄한 에너지가 바이런과 찰떡일 것 같고요. 황두현 배우는 연극과 뮤지컬을 오가면서 쌓았던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의 중심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여신님이 보고 계셔에서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던 최민우 배우,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로 주목받은 신의 강병훈 배우까지 합류하면서 4인 4색의 매력적인 사신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신역 배우분들도 정말 쟁쟁한데요. 네, 그러게요. 또 제임스와 바이런 이 두 남자가 티격태격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또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는 처음 스타 제임스에게 열광하던 팬 바이런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화려한 삶에 숨겨진 인간 제임스의 상처와 진심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제작사에서도 이 작품이 단순히 제임스 딘의 화려한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상처, 좌절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실망과 좌절도 내 인생의 일부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요. 또 화려해 보이는 스타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6년을 시작하면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 같은데요. 소희 아나운서, 이 멋진 공연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뮤지컬 제임스 바이런 딘은 이 1월 9일 금요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학로에 위치한 극장 온에서 공연됩니다. 예매는 롤티켓과 티켓 링크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려한 음악의 스타가 아닌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뇌했던 청년, 인간 제임스 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또 새해를 맞아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뮤지컬 제임스 바이런 딘과 함께 특별한 로드트립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전설 속의 제임스 딘을 무대에서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올겨울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청춘의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026년을 열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죠. 제임스 바이런 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픽스테이지인데요. 저는 오늘 1월과 참 잘 어울리는 무용 공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2023년에 선보였던 서울 경기춤연구회의 초청 공연 명가원륜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시적인 것 같은데요. 이 명가원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명가원륜은 밝을 명의 노래가 그리고 달월의 박희륜인데요. 밝은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춤, 그리고 달이 뜨고 기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통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제목에는 우리 전통의 춤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에도 계속 순환하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거란 이런 뜻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밝은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춤, 정말 1월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서울 경기춤연구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파생되고 발전해온 전통춤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활발하게 전승이 되고 있는 춤들도 있지만 사실 아쉽게도 시간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전통춤도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며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뜻깊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통을 지킨다라는 말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제 공연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가원륜은 승무와 즉흥무, 또 풍류의 멋을 담아낸 한량무와 경기건무가 무대에 오르고요. 여기에 더해 진쇠춤과 태평무, 또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죠. 원앙생까지 이어집니다. 와, 진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성만 봐도 각각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 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들이 함께 하는데요. 각 작품이 내는 감정과 또 그 의미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자, 그럼 작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시연 아나운서도 저와 똑같이 한국무용을 전공하셨잖아요. 혹시 그동안 연습했던 작품 중에 이게 가장 좀 어려웠다 했던 작품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한국무용 전공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장단도 느리고 호흡도 더 깊게 들어가는 전통춤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무래도 마음껏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절제되고 또 이 안에서 에너지를 표현해야 하는 그런 춤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분한 전통춤의 매력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작품이죠. 바로 승무입니다. 승무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춤 가운데 수행적 의미가 가장 깊게 결합된 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용수는 흰 장삼을 걸치고요.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등장합니다. 사진을 보는데 제가 분명히 이 사진 봤던 것 같거든요. 이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나빌레라에 나오는 춤이 승무 맞죠? 네, 진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조죠. 나빌레라와 함께 소개되면서 승무는 많은 분들에게 교과서에서 만난 전통춤이라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과서 속 이미지로만 봤던 승무와는 또 무대에서 보는 다른 느낌인데요. 특히 이렇게 길게 흘러내리는 장삼 소매는
호흡과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접 보시면 승무가 왜 호흡의 춤의 대명사인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작품 승무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볼 작품은 태평무입니다. 태평무는 크게 강선형류 그리고 한형숙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강선형류 태평무가 소개됩니다. 강선형류 태평무는 춤 사이가 크고 또 기품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용수는 왕비의 예복을 형상화한 화롯을 입고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화롯은 나라의 태평성대와 백성의 안녕을 상징하는 복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옷을 보기만 해도 화려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통무용은 좀 의상 하나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화롯을 입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이는데 또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태평무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한창 춤을 추다 무대에서 화롯을 벗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의 권위의 상징인 옷을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즐기는 순간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무용인데 약간 이렇게 겉옷을 벗는 그런 장면도 있군요. 굉장히 새롭네요. 그렇죠. 이렇게 태평무는 화려함과 강한 기품을 다잡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태평무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번 명가원륜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앙생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공연의 부제가 바로 산자의 노래, 염원의 소리, 염원의 몸짓인데요. 이번 작품 원앙생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즉 간절한 기원을 의미하는 작품입니다. 그런 부제가 있었군요. 그럼 이 작품은 떠나는 이를 위한 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떠난 이를 위한 춤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제목에 붙은 무는 노래와 몸짓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다는 존재를 뜻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위기의 무대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작품은 그 의미를 알고 보시면 더 크게 감명받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럼 원앙생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와, 정말 이 공연의 피날레를 담당할 만한 작품이네요. 모든 장면들이 다 화려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통춤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또 연구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픽스테이지 명가원륜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픽피플입니다. 먼저 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앞서 픽스테이지에서 뮤지컬 제임스 바이런 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대 위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던 이름이죠. 오늘의 픽피플에서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청바지와 흰 티셔츠, 그리고 붉은 점퍼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남자,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 제임스 딘입니다. 네, 제임스 딘. 사실 이분은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방금 보신 것처럼 사진 한 장으로 충분히 표현되는 분인데요. 반항적인 눈빛과 헝클어진 머리.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꼽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 제임스 딘이 남긴 유명한 명언인데요. 이 말처럼 그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24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주연작은 단 3편뿐인데요. 놀랍게도 그 3편이 모두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이 되었습니다. 와, 24세의 영화 3편이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또 소희 아나운서, 제가 보면 제임스 딘이 어딘가 모르게 늘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 멋있지만 뭐랄까요, 그 눈빛 속에 고독함이 남아있다고 보여요. 정말 예빈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임스 딘의 삶은 화려한 스타의 겉모습과는 달리 시작부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제임스 바이런 딘인데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어머니를 자궁암으로 잃게 됩니다. 9살이면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네, 더 가슴 아픈 건 사실 그 이후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딘을 홀로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제임스 딘을 인디애나주에 있는 고모의 댁으로 보내버립니다. 사실상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건데요. 농장에서 사촌들이랑 함께 자라면서 겉으로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스포츠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 있었다고 해요. 네,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부재가 이렇게 겹쳤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 이 결핍이 혹시 훗날 그의 연기에 영향이 좀 끼쳤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이 제임스 딘은 대학을 중퇴하고 배우가 되겠다면서 무작정 뉴욕으로 떠나는데요. 연기학교에서 메소드 연기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는 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엘리아 카잔 감독을 만나게 되죠. 이 카잔 감독은 딘에게서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상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하게 된 영화, 바로 전설의 시작인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네, 이 영화 속의 캐릭터인 칼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아들인데요. 실제로 제임스 딘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죠. 이 딘은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돈을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에서는 원래 대본과는 다르게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오열을 하는 즉흥 연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즉흥이라면 사실 대본에 없는 연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 배우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애드리브라고도 많이 하죠. 이렇게 아버지 역의 배우는 실제로 당황을 해서 화를 냈지만 감독은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해서 그대로 영화에 썼다고 하는데요. 이 제임스 딘의 상처가 예술로 승화되는 그 순간을 함께 보고 오실까요? Oh, I can't give it. To the people you got it from. No, British purchasing agency. I can't give it back to them. Then give it to the farmers you robbed. We didn't rob anybody. We paid 2 cents a pound, 2 cents over the market for that stuff. Cal, I sign my name, and boys go out, and some die. And some live helpless without arms and legs. Not one will come back untorn. Do you think I could take a profit from that? I don't want the money, Cal. I couldn't take it. I thank you for the thought, but I'll keep it for you. I'll wrap it up and we'll just keep it in here. And then I'll never take it. Son, I'd be happy if you'd give me something like, well, like your brother's given me. Something honest and human and good. Don't be angry, son. If you want to give me a present, give me a good life. That's something I could value. Cal! Cal! 네, 와, 이렇게 보니까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울부짖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보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 하나로 제임스 딘은 단숨에 이 할리우드의 길이나로 떠오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제임스 딘이 그걸 대변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영화에서 그는 전설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이 패션은 70년이 지난 지금 입어도 전혀 촌스러울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인데요. 여기에서 제임스 딘은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그 전설의 붉은 점퍼, 이 스타일은 1950년대 전 세계 청춘들의 유니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영화 속의 짐 스타크는 역시 부모와 사회에 반항을 하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실제 제임스 딘도 촬영장에서 꽤나 반항아였다고 합니다. 지각은 밥 먹듯이 했고요. 또 촬영장에서도 감독과 싸우기도 일쑤였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스피드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스피드요? 아, 스포츠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화의 출연료를 받으면 전부 다 고급 스포츠카를 사는 데 썼다고 하는데요. 이 포르쉐를 몰고 할리우드 도로를 질주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취미기는 했지만 이게 또 제임스 딘다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빈 아나운서, 이렇게 거친 반항아에게도 가슴 시린 첫사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가슴 시린 첫사랑이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과연 이 제임스 딘을 사로잡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이탈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여배우 피어 안젤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위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옆에 세트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야말로 불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종교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네, 종교의 벽이 있었군요. 혹시 안젤리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안젤리의 어머니는 제임스 딘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 또 너무나도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그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젤리는 어머니의 강요로 가수 빅 데이먼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하지만 너무 슬픈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떤 일화요? 혹시 결혼식장에 찾아가나요? 네, 안젤리의 결혼식 날 제임스 딘은 턱시도 대신에 가죽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채 식장 건너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를 아주 크게 내면서 식장 주변을 맴돌았다고 해요. 들어가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 그저 굉음을 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극적인데요.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 엔진 소리가 마치 비명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치 영화 장면 같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임스 딘은 더욱 스피드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1955년 9월 30일, 그의 세 번째 영화이자 유작인 자이언트 촬영을 끝낸 직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마였던 포르쉐 550 스파이더, 일명 리틀 바스터드를 몰고 캘리포니아의 국도로 나섰습니다.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오후 5시 45분경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향년 24세라는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이었죠. 이제 막 전설이 시작되려는 그런 찰나였는데 24세라니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여기에서 더 기막힌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에 제임스 딘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를 찍었거든요.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은 느긋하게 하세요. 당신이 구할 생명이 내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라고요. 와, 너무 소름 돋는데요.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기라도 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그가 떠난 뒤에 유작인 자이언트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반항아의 이미지를 벗고 석유 재벌이 되어서 늙어가는 노년의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죽어서야 자신의 영화가 개봉하는 걸 보지 못한 비운의 배우였죠. 하지만 아카데미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사후에 나무주연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만약 살아 계셨다면 말론 브란도를 능가하는 대배우가 되셨을 것 같은데 하늘이 재능을 너무 빨리 거둬간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딘은 평생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또 사랑에 아파했고 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70년 전에 떠났지만 그가 남긴 고독한 눈빛은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으로 박제되어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밤에는
뮤지컬 제임스 바이런 딘의 넘버 그리고 영화 자이언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를 한번 추억해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제임스 딘의 유작이자 그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었는지 보여주는 대서사시죠. 영화 자이언트의 명장면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젊은 바다 안에서 고독한 노인이 된 그의 마지막 모습 함께 보시죠. I'm not too awful bad now. I got a few friends. Damn likes me. And old Vic now, even old Vic, he likes me. A little bit. Well, no, but they don't like me quite enough to kind of divvy up what they got way too much of. You are an odd one, aren't you, Jeff? But I like you. I like you too. I guess you're about the best looking gal we've seen around here in a long time. I think. Prettiest than I think I've seen down here. Why, thank you, Jeff. That's a very nice compliment. And I'm going to tell my husband I've met with your approval. Oh, well, no, I wouldn't do that. I mean, well, no, I wouldn't do that. 네, 거칠지만 누구보다 순수했던 영혼 제임스 딘. 오늘 픽피플에서는 그를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다양한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리스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시연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연 아나운서, 이번 주에는 어떤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뮤지컬, 밀도 높은 심리전, 그리고 신명나는 마당놀이까지 장르별로 딱 3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르별 베스트 3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추천작은 바로 뮤지컬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내한 공연인데요. 다음 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그 거대한 막이 오릅니다. 생과 치히로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맞죠? 저도 정말 어릴 때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무대 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애니메이션 속 판타지 세계를 무대로 옮기기 위해 거장 존 케어드가 연출을 맡았는데요. 무려 50개가 넘는 퍼펫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주인공 치히로를 따라다니는 가오나시나 거미야 라범의 팔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와, 애니메이션을 찍고 나왔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인형과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혹시 내한 공연이며 자막을 함께 봐야 할까요? 네, 일본어 언어로 진행되고 자막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워낙 유명하고 시각적인 연출이 압도적이라 언어의 장벽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 가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공연인데요. 근데 또 여기서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매진 회차가 많긴 하지만 평일 저녁이나 취소표를 노려보시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내한은 전 세계 투어의 일환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보기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1월의 마지막을 환상적인 동화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대형 뮤지컬 소식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연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엔 아주 좁고 어두운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대학로 홍익대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벙커 트릴로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참호 속에 갇힌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특징은 공간 그 자체입니다. 객석에 들어서면 사방이 막힌 벙커처럼 무대가 꾸며져 있고 관객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들의 숨소리, 땀방울, 그리고 심지어 포탄 소리의 진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와, 그러면 이 몰입감이 엄청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릴로지라면은 3편을 혹시 다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작품은 모르가나, 아마멤돈, 맥베스라는 3개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서왕 전설이나 셰익스피어 고전을 전쟁 상황에 빗대어 재해석한 건데요. 3편을 다 보셔도 좋지만 옴니버스 형식이라 하나만 골라보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처음 보신다면 가장 드라마틱한 모르가나 편을 추천드립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광기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거든요. 화려한 무대 장치 없이 오로지 조명, 음향,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만으로 꽉 채우는 밀도 높은 연극을 원하신다면 다음 주 벙커 트릴로지가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극까지 살펴봤습니다. 벌써 마지막 리스트인데요.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은 우리 고유의 춤과 소리가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 난다고 하네요. 국립극장의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입니다. 보통 마당놀이 하면 풍자나 해양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마당놀이는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 현악단이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전통예술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특히 이번 홍길동이 온다는 무용수들의 군무가 정말 화려한데요. 홍길동이 분신술을 쓰는 장면을 춤으로 표현하는데 역동적이며 흥이 돋는 장면입니다. 영상 보고 오실까요? 우리 한몸 위하여 살지 않는다. 옳은 일을 위하여는 목숨도 아끼지 않아. 그 땅을 이루려는 세상, 내 아픔 느끼는 사람 없는 세상, 다 물려 일한 사람, 아니 사는 세상. 우리는 밝은 다원 거대라도 행승을 따르리라. 네, 영상만 봐도 진짜 어깨가 막 들썩이고 흥이 나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도 공연으로 일손이라고 합니다. 공연 내내 관객과 소통하고 무대 위로 관객을 불러내는 등 참여형 공연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1월 31일에 막을 내립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평일이 관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새해 활기찬 기운을 잔뜩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국립극장으로 꼭 발걸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클리 리스트는 끝이 났는데요. 나를 위한 선물로 취향에 맞는 공연 티켓 한 장 예매해서 반복되는 일상에 근사한 쉼표 하나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이번 주에도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방법은 모두 다 다르지만 예술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위로해주고 또 다가올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바로 예술이 가진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도 예술과 함께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